네, 지금부터 4장 기본적인 그래프 알고리즘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이제 4장에서 그래프 알고리즘이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그런 알고리즘을 배울 거고요. 첫 번째로는 이제 그래프 표현, 그 다음에 깊이 우선 탐색, 너비 우선 탐색, 그 다음에 위상 정렬이라고 하는 그런 알고리즘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처음에 배울 부분은 그래프에 대한 표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프를 어떻게 나타낼 건지 그거를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그래프라는 거는 두 개 이상의 항목들에 대한 관계를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이렇게 집합이 두 가지가 있는데 A라고 하는 애랑 B라는 애가 있어서 A하고 B에 대해서 이렇게 무슨 쌍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이렇게 쌍으로 이렇게 표현을 할 때 이거를 무슨 곱집합 이렇게 표현도 할 수가 있고, 이걸 함수 관계로 표현할 수도 있고, 어쨌건 여러 가지 관계가 있을 수 있는데, 어쨌건 이런 애들하고 이런 애들 간의 관계를 저희가 보통 관계 혹은 이진 관계 이런 식의 표현을 할 건데, 어쨌건 두 개 이상의 항목들이 있었을 때 그들의 관계를 그림으로 이제 표현하는 겁니다. 그림으로 표현한 거를 저희는 그래프라고 얘기할 거예요. 자, 그래프에는 지금 보듯이 정점이라는 게 있고요. 정점과 정점이 있고, 이들 사이에 간선을 연결해서 이 정점과 이 정점이 어떤 관계가 있다라고 하는 걸 이제 표현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정점은 표현하는 항목을 나타내는 거고요. 이게 지역일 수도 있고요. 지역이고 요 관계를 이들 사이에 거리, 도로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가 있어요. 자, 어쨌건 정점을 이제 표현을 할 거고요. 정점을 표현할 거고, 그리고 그들 사이의 관계를 간선으로 이렇게 할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있는데 예를 들면 얘가 A고 B고 C다라고 했는데, 얘하고 얘는 이렇게 간선이 있고 얘하고 얘는 이렇게 간선이 있는데 얘하고 얘는 간선이 없다. 그럼 얘하고 얘는 관계가 없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면 돼요. 상황에 따라서는 이렇게 전달되는 관계일 수 있는데, 어쨌건 여러 가지 표현이 가능합니다. 자, 수많은 문제들과 구조들을 시각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널리 사용됩니다. 그래서 그래프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프, 트리 이런 애들이 굉장히 중요한 그런 자료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각적으로 저희가 이제 보는데, 저희가 이제 그리면 시각적인데 사실은 내부적으로는 조금 다른 형태로 표현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예를 들면 지하철의 노선도, 고속도로, 도로망, 항공노선 이런 것들이 우리가 이제 그래프로 표현 가능한 애들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는데, 예를 들면 지하철 노선도일 때 이런 터미널 첫 번째 역하고요. 첫 번째 역하고 두 번째 역 사이에 이렇게 철도가 놓였다. 요렇게 표현되는 거 있죠. 노드하고 간선으로 이렇게 표현되는 거를 저희가 그래프라고 이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이 그래프는 좀 이따 보시면 알겠지만 이렇게 한 방향으로 흘러갈 수도 있고요. 양방향으로 흘러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표현 방법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이제 표현할 수 있는데, 어쨌건 저희가 이게 간략하게 노드하고 간선으로 이렇게 표현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실제 생활에 있는 것들을 이제 반영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프를 분류해 보면 크게 두 가지로 봅니다. 첫 번째는 그러니까 무방향 그래프. 보통 무향이라고도 많이 하는데요. 무방향 그래프라고 해서 간선이 어떤 방향을 갖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는데, 정확하게 얘기하면 방향을 갖지 않는 게 아니라요. 얘가 항상 이렇게 양방향을 갖습니다. 양방향을 갖기 때문에 얘가 일로도 갈 수 있고 일로도 갈 수 있는 그거를 저희가 무방향 그래프라고 얘기해요. 두 번째는 방향 그래프는 이렇게 이쪽에서 이쪽으로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표현이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얘네들을 이제 무방향 그래프하고 방향 그래프로 표현하는데,
정점은 똑같이 A, B, C, D지만 여기 있는 간선은 표현법이 다릅니다. 간선은 표현법이 달라서 하나는 양방향, 하나는 한방향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그래서 이 뒤쪽에서 무방향 그래프를 표현할 때, 그래프를 이렇게 G라고 표현합니다. 수학적으로는 G라고 해서 그래프라고 표현할 거고요. 앞쪽에 있는 V는 정점의 집합, 버텍스들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렇게 정점이 A, B, C, D라고 있으면 우리 V라고 하는 이 정점의 집합들은 이렇게 A, B, C, D라고 해서 이렇게 집합으로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E라고 하는 애는 간선들이죠. 그러니까 A하고 B가 선이 있고 A하고 D가 선이 있고 뭐 이런 식의 관계를 이렇게 A, B, B, C, 뭐 C, D, D는 C에서 D로 가는 요 관계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해요. 사실은 조금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양방향 그래프는 보통은 이렇게 가로를 하면 이건 순서가 있는 순서쌍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A, B라고 하는 애는 A에서 B로 간다는 걸 의미해요. 그래서 다시 여기엔 항상 B, A가 있어서 얘가 1로 가면 얘가 다시 1로 이동을 한다라는 걸 이제 표현합니다. 그래서 요렇게 가로를 가지고 표현하기도 하지만 보통은 요렇게 저희가 이거 뭐라고 그러죠? 중가로? 요거 소가로라고 하고 요 중가로를 가지고 A, B라고도 많이 표현을 해요. 이렇게 집합 표현을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집합은 원소가 있고 순서를 표현하지 않기 때문에 이게 A에서 B든 B에서 A든 이거를 같이 표현하는 내용이라고 요렇게도 수학적으로는 이렇게 많이 표현을 합니다. 자, 어쨌건 우리가 전체적으로 그래프라고 얘기를 하면 그래프는 지금 보듯이 이런 정점들의 집합하고요. 여기 나타나는 이런 간선들의 집합들로 그러니까 요거 하나를 저희가 간선이라고 했을 때 얘네들이 여러 개 나타나는 이런 애들로 표현되는 애를 그래프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그래프 안에는 V하고 E로 표현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방향 그래프는 여기 보듯이 똑같아요. 그래프 G는 V, 2로 표현되는데 V는 정점의 집합, E는 간선의 집합이에요. 근데 얘네들은 이렇게 화살표가 있죠. 따라서 그래프 G를 표현할 때 정점들은 A, B, C, D로 표현하지만 여기는 간선들은 표현법을 바꾼 거예요. 아까는 이렇게 소가로로 되어 있는데 여기는 이렇게 꺽쇠로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뭐 표현하는 데마다 다른데 어떤 데서는 이렇게 이 안을 집합 표현으로 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고요. 지금 저희 책에서 이렇게 꺽쇠로 하니까 그 룰에 맞추겠습니다. 자, 이거는 이쪽이 시작점이고요. 이 D가 끝점입니다. 그래서 A, B라고 적혀 되어 있으면 여기 보듯이 A에서 B로 가는 애가 있다라고 합니다. A에서 B로 가는 애가 있다라고 해서 화살표가 이렇게 표현하는 걸 의미해요. 요거는 B에서 D로 가는 거. 잘 봤더니 B에서 D로 가는 요 선이 있죠. 요거를 표현하는 게 지금 요 두 번째 있는 요 간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것만 봐도 우리가 뭘 알 수가 있냐면 그래프를 그려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없더라도 요걸 보면 여러분이 이렇게 A, B, C, D 뭐 이건 뭐 위치가 정하기 나름인 거고요. 어쨌건 여기를 보면 A에서 B로 가는 애가 있고 B에서 D로 가는 애가 있고 그럼 이렇게 그리면 되겠죠. 그죠? C에서 D로 가는 애가 있고 C에서 D로 가는 애가 있고 그 다음에 D에서 A로 가는 애가 있어 라고 하는 이렇게 그려낼 수 있는 거예요. 자, 지금 이 위치가 달라서 다른 그림처럼 보이지만 같은 내용입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이 표현이 가능하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어렵지 않죠, 그죠? 자, 그런데 그래프라고 하는 애가 조금 더 지나가면 이렇게 간선이 그냥 있는 게 아니라 간선에 이렇게 숫자가 붙게 됩니다. 숫자가 붙는데 이 붙은 숫자를 저희가 뭐라고 하냐면 확대가 돼버렸네. 저희가 뭐라고 하냐면 웨이트라고 합니다. 가중치라고 얘기해요. 가중치.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이게
서울에서 뭐 대전까지 가는데 몇 시간 걸리냐? 2시간. 뭐 이런 식의 어떤 정보가 있는 거 있죠.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만 있으면 이게 얼마나 오래 걸리는 거리인지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 알 수가 없으니까 거기에다 이렇게 숫자를 하나씩 붙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가중치, 웨이트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이 길이나 심지어 이 길이가 더 짧아 보이지만 여기는 7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웨이트가 굉장히 높은 겁니다. 여기는 길어는 보이지만 웨이트가 3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완전 고속도로라서 시간으로 따졌더니 뭐 3시간 뭐 이런 거예요. 이건 완전 산길, 꼬불길이라서 시간으로는 7시간 이런 거예요. 뭐 그러니까 그런 개념으로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가중치는 내가 여기를 시간으로 생각하느냐 거리로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내용이나 거리들은 그러니까 내용이나 이런 것들은 완전히 달라지는 거겠죠. 그래서 어쨌건 그래프에는 이렇게 웨이트를 붙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웨이트가 붙은 그래프를 저희는 가중 그래프, 웨이트 그래프라고 얘기합니다. 용어들은 좀 잘 정리해 두시기 바래요. 자, 그 다음에 연결 그래프라고 얘기하면 연결 그래프는 모든 정점들이 상호 연결된 그래프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정점이 이렇게 있다. 그러면 얘네들이 이렇게 연결이 돼 있으면 이거를 연결 그래프라고 얘기합니다. 자, 정점 V1과 Vn. 그러니까 여기를 보면 1, 2, 3 뭐 이렇게 있었어요. 1, 2, 3 이렇게 있으면 1부터 n까지, vn까지, 1, 2, 3까지 연결된 정점을 정점의 집합을 이렇게 연결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1번, 2번, 3번 뭐 저희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그렇게 해서 정점 연결된 애들에 대해서 이렇게 하면 저희는 1번, 2번, 3번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고요. 경로의 길이는 경로에 있는 간선들의 수. 여기 보면 하나, 2개. 그죠? 이렇게 가는 게 2개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 간선의 수는 뭐 2개.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경로의 길이는 2. 그러니까 1에서 3까지 가는. 예를 들면 뭐 지금은 이렇게 마치 이렇게 연결돼 있어서 저렇게 보이지만 뭐 이렇게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임의로. 그럼 예를 들면 하나, 둘, 셋, 4번 만에 왔다. 그럼 1에서 3까지 가는데 하나, 둘, 셋, 넷이 우리의 경로의 길이가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닫힌 경로가 있는데 닫힌 경로는 V1에서 VN까지의 정점들이 쫙 있는데 V1이 VN인 경우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정점이 이렇게 1번, 2번, 3번 이렇게 있어서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돌아오면 결국에는 얘가 첫 번째가 n번째가 될 수 있는 이 상황이 된다면 n번째 경로가 되는 상황이 된다면 닫혔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닫혔다는 얘기는 뭐냐면 다른 말로 순환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사이클이라고 하는 용어를 쓸 수가 있는데 사이클은 마찬가지로 이렇게 시작점이 끝점이 될 수 있는 이런 상황을 저희는 사이클이라고 얘기합니다. 사이클. 근데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사이클은 예를 들면 1, 2 3, 4 이렇게 있었어요. 그래서 얘가 이렇게 돌아왔어요. 그러면 이거는 사실은 사이클이 우리가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예를 들면 여기 중간에 5라는 애가 있어서 여러분들이 1, 2, 3, 5, 3, 1 이렇게 가잖아요. 여기가 이 간선을 2번 만약 썼다. 지금 보듯이 간선이 중복되지 않고 이렇게 하나, 둘, 셋, 4개로 되면 이거는 사이클이고요. 하나, 둘, 셋, 넷 그리고 다시 한번 여기 돌아왔다. 그러니까 3하고 5가 2번 쓰였다라고 이렇게 하면 이건 순환이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그것들에 대해서 이제 알아두시면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순환이 아니어도 닫힌 경로일 수는 있죠.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순환 그래프는 순환이 있는 그래프. 그러니까 간선의 중복이 없으면서 시작점으로 돌아올 수 있는 그래프를 우리는 순환 그래프라고 합니다. 근데
만약에 이런 경우가 있어요. 자, 그래서 얘가 뭐 예를 들면 여기서 시작해서 이렇게 돌아왔다. 이거는 사이클일까요? 라고 하면 이건 사이클입니다. 왜냐하면 간선의 중복만 체크하는 거거든요. 정점이 중복됐느냐는 중요치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선이 중복됐느냐를 체크하는 게 순환이라는 개념이에요. 그렇게 해서 정리를 좀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저희가 이제 그래프를 메모리 내에 표현해야 되는데 그 그래프를 표현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제일 대표적으로 인접 목록이라는 게 있고요. 인접 행렬이라는 게 있습니다. 일단 그림을 먼저 보면 이게 인접 목록이에요. 리스트로, 그러니까 똑같은 애를 표현하는데 똑같은 걸 표현하는데 이렇게 리스트로 표현하는 방법이 있고요. 이렇게 행렬로 표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각 정점에 이웃 정점들을 연결 목록으로, 그러니까 링크드 리스트로 이제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여러분 이걸 하려면 이전에 링크드 리스트가 뭔지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자료 구조를 들었을 거기 때문에 이건 알고 있을 거라고 가정하고 하겠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저밀도 그래프, 그러니까 밀도가 좀 낮은 그래프를 나타내기 위해서 이런 인접 목록을 쓰는데요. 잘 안 씁니다, 이거. 인접 목록으로는. 대부분의 그래프 표현은 여러분이 직접 여기 노드로 이렇게 그려가지고 방향을 쫓아가게 만들면서 메모리에 올리든지, 제일 많이 쓰는 건 이거예요. 인접 행렬로 행렬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두 정점 사이에 간선이 있는지를 행렬로 이제 표현하는 거예요. 간선이 있는지 여부를 행렬로 표현합니다. 자, 가정은 정점 1에서 V까지 번호가 이제 부여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V의 절대값까지죠. 어쨌건 부여가 되고요. 그 다음에 행렬의 요소 I, J라고 하는 애는 I에서 J로의 그 간선이 있느냐 이겁니다. 정점 I와 정점 J 사이에 간선이 있느냐 여부를 보는 거예요. 간선이 있으면 1로 표현하고 없으면 0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자, 얘는 보통 고밀도 그래프를 표현하기 위해서 한대요. 자, 실제 예를 봤더니 인접 목록이라고 하는 거는 1번의 경우에 1번이 2로 가는 간선이 있어요. 이렇게. 그러면 1번에서 2번으로 간다라고 표현을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시 1번에서 4번으로 가는 애가 이렇게 있으면 요거를 요 뒤에다가 링크드 리스트로 붙여서 4번이 있어 라고 하는 노드를 붙이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1번에서 5번으로 가는 게 있으면 이렇게 1번에서 5번으로 가는 게 있어 라고 해서 이렇게 붙여주면서 리스트를 만드는 애가 뭐냐면 인접 목록이에요. 그래서 A에 인접한 애들이 얘네들이구나 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접했다는 거는 이 정점하고 이 정점 사이에 뭐가 있냐면 이 간선이 있다라는 얘기를 저희가 인접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 다음에는 그래서 만약 2번이면 방향이 있으니까 나가는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이것만 관심이 있는 거죠. 그래서 3번과 4번이 이 리스트에 있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얘네들을 다 조합을 해보면 1번, 2번, 4번, 5번이 어떤 형태로든 연결됐고 2번과 3번, 4번이 연결됐기, 그러니까 2번과 3번, 2번과 4번이 연결됐으니까 걔네들을 이제 그림으로 그려내면 여러분이 이런 그래프를, 방향 그래프를 이제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이거보다 훨씬 많이 저희가 인접 행렬을 쓴다 그러는데, 인접 행렬은 이런 관점이에요. 자, 방향인데 1에서 2로 가는 방향이 있잖아요. 1에서 2로 가는 방향이 있으면 1에서 요 2로 가는 방향이 있다를 1로 표현하는 겁니다. 다시 1에서 3으로 가는 건 없죠. 그러니까 1에서 1로 가는 것도 없었으니까 0이고 1에서 3으로 가는 선은 없잖아요. 이게 0이고 1에서 4로 가는 게 있으니까 여기는 1이고 1에서 5로 가는 게 있으니까 여기는 1이 됩니다. 자, 2를 봤더니 2에서는 3과 4로만 갑니다. 그러니까 2에서는 3과 4로만 갑니다. 그렇게 해서 요걸 그대로 표현한 거예요. 예를 들면 4번 같은 경우는 5로 가는 경우만 있죠. 그러니까 4번은 5로 가는 것만 있다라고 이제 표현하는 겁니다. 5는 들어오는 것만 있고 나가는 게 없어.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렇게 다 0으로 표현이 되는 그런 매트릭스를 그릴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인접 행렬이에요.
저희가 인접 행렬을 해놓으면 좋은 거는 이제 폼은 돌리면서 이걸 체크해가면서 하거든요. 이렇게 링크드 리스트로 되면 좀 불편하고요. 보통 요걸 가지고 보통 많이 합니다. 그래서 매트릭스 표현을 잘 쓰실 수 있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프 표현에서. 물론 얘를 메모리로 그려놓고 이렇게 관리를 하면 좋은데, 문제는 얘가 트리는 보통 이진 트리로 이렇게 해서 링크를 이렇게 해서 오른쪽 왼쪽으로 이렇게 관리를 하면 좋은데, 이 그래프 같은 경우는 얘 같으면 노드가 하나, 둘, 세 개고, 얘 같은 경우는 한 개고, 얘 같은 경우는 두 개잖아요. 그러니까 이 링크드 리스트를 쓸 때 여기 내가 링크를 걸어줄 애의 개수를 관리하기 되게 어렵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통은 계산을 위해서 사용할 때는 거의 인접 행렬을 이용해서 쓴다라고 보시면 돼요. 보여줄 때는 이렇게 비주얼하게 보여줄 때는 뭔가 이렇게 그래프적으로 이제 표현하면 좋을 것 같은데, 요거면 요게 다 표현이 되기 때문에 저희는 여기 있는 이 인접 행렬을 쓴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인접이란 용어는 뭐라고요? 노드하고 노드가 간선으로 연결됐다라는 거를 잘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저희는 이렇게 해서 아주 간단하게 그래프에 대한 표현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래프에 대한 표현은 다시 한번 어떻게 해요? 정점과 간선으로 표현할 거고요. 정점은 그냥 이 점들의 그냥 집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간선은 방향이 있냐 없냐에 따라서 이렇게 표현을 할 수도 있고, 이렇게 표현을 할 수도 있습니다. 결국에 요 뒤에 표현으로 하면 요 첫 번째 있는 애는 a, b 다시 나타내면 b, a라고 해서 이 두 개를 표현해서 해도 요게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건 사실 저희가 만들 때 룰이니까, 그죠? 수학에서 사용하는 기호나 심벌들은 규칙이니까 이건 정하기 나름입니다. 그래서 어떤 책은 요렇게 하고 어떤 책은 이렇게 집합 표현으로 이렇게 한다 그랬죠? 그래서 여러분이 보는 체계마다 조금씩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래프에 이렇게 가중이 붙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무슨 거리를 계산하거나 최단 거리나 이런 것들을 계산할 때 이 가중치 그래프를 많이 쓰게 되거든요. 그래서 웨이트라고 하는 개념도 꼭 갖고 계셔야 돼요. 그 다음에 연결 그래프, 경로의 길이, 사이클이 있냐 없냐, 뭐 이런 개념도 중요한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고, 인접 목록과 인접 행렬, 특히 이 인접 행렬이 굉장히 중요하고, 보통 이렇게 수식으로 뭔가 표현되어 있으면 되게 어려워 보이는데, 결국에는 얘하고 얘 사이에 연결이 있으면 1, 없으면 0 이렇게 규칙을 정한 다음에 이렇게 표현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게 그래프고, 여러분이 이걸 읽어내면 그래프를 그릴 수 있으면 됩니다. 자, 일단 첫 번째 파트는 이렇게까지 하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